두 분 이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정을 바꿔서 철저히 부셔주마. 네, 안녕하세요. YW입니다. 자, 오늘은 고스트 바도강 파헤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살펴보셨다시피 도야 아키라와 자마 왕자의 대국인데요. 왕자는 실제로 일본에 있는 타이틀의 이름입니다. 일본에서는 프로에 입단을 하고 나면 본인보다 단위가 훨씬 더 높은 기사와 기념대국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초단으로 입단을 했을 때 구단의 기사와 실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종의 지도기와 같은 이벤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둑이 도야 아키라가 도전을 하는 입장인데요. 이 바둑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와 함께 같이 보시죠. 뛰어드는 강수? 어? 흑의 침입은 백을 편하게 놔두지 않는 강한 한 수야. 백의 응수로 전개가 달라지겠지. 백이 끊고 가면 싸움은 복잡해져. 흑도 위험하지만 동시에 백도 위험해진다. 네, 지금 백이 이곳을 젖혀가자 흑이 여기를 먹여치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왕자가 갑자기 당황을 하면서 부채를 물어뜯으면서 초조한 기색을 보여줍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변화들이 숨어 있었길래 이렇게 두 대국자가 이제 반응을 하는지, 또 관전자 입장에서도 저렇게 반응을 하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백이 이곳에 젖혀간 이유는 뭘까요? 백의 입장에서는 흑이 연결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럼 이 수는 약간 집으로 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은 결국에는 이 대마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자리에 손이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를 두어야만 흑이 젖혀도 백이 막아가야 이 두 집 이상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곳을 연결하지 않고 여기를 먹여쳐 갔어요. 이곳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만약에 실전과 같이 백이 여기를 따내면 백이 죽을까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이 여기를 따먹더라도 흑은 연결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백이 사는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꼬부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흑이 여기를 단수를 치고 백이 연결을 하게 되면 백의 집은 똑같이 이제 비슷합니다. 다만 나중에 흑이 여기를 연결하면 이 백 한 점을 잡는 맛이 남게 되죠. 집으로 조금이라도 흑이 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관전자 입장에서도 방금 얘기를 했었고 끊는 수가 있다고 말을 했었죠. 끊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백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흑이 이곳을 먹게 됩니다. 그때 백은 뒤에서 막는 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이쪽을 단수를 쳐가야 합니다. 그럼 흑은 이거를 넘어가고 백이 두 점을 따고 흑은 다시 따먹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는 지금은 백이 두 집을 만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백이 다소 기세에서 이제 뒤처지더라도 한 점을 그냥 따먹고 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약간은 기세에서 이제 밀린 느낌으로 여기를 착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수는 과연 성립을 하는 수였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실제로는 백이 여기를 끊고 나면 흑이 따먹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백이 중앙을 한 칸 뛰어가는 기가 막힌 수가 있었습니다. 흑은 이제 나와 끊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나와 끊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받는다면 백은 이쪽을 찝는 것도 선수가 되고 찌르고 또 찌르고 이런 곳을 들여다보게 되면 흑이 잘 되질 않습니다.
연결하는 거는 이쪽을 끊고요. 반대로 연결하는 거는 또 3점을 단수치고 나면 이 3점을 포기할 순 없죠. 백을 잡으려고 둔 거니까요. 연결할 때 이렇게 끊어가면 오히려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이 자리를 절대적으로 끊어가야 되는데요. 끊어가고 나면 이때가 문제입니다. 백이 당장 한 점을 어떻게 공격적으로 활용할 순 없지만 여기에서 준비 작업을 하게 되면 이 한 점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흙은 여기를 이어야겠죠. 만약에 있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3점을 단수쳐서 오히려 흑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찝고 흙이 연결하고 백이 여기를 막고 나면 오히려 흙대마가 잡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 칸 띄는 기가 막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먹여친 수 83번의 수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수였습니다. 실전에는 이 뛰는 수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두 대국자가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먹여치고 그 다음 백이 따먹는 걸로 응수를 했는데요. 이제 아키라의 입장에서는 신인의 패기로 집으로 이렇게 득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게 몇 집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프로기사의 대국에서는 한 집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기세 싸움이 바둑판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아키라가 기세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끊지 않고 잡았다. 백이 겁을 먹고 타협했어. 도야 아키라의 힘에 놀라서 허둥대고 있어. 차마 사범님이 화가 나서 그냥 내려 빠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반격의 기회가 과연 올까? 흙이 우세. 단단히 지키면서 끝까지 버텨라, 아키라. 안 될 거려. 왕조아님도 그냥 이대로 끝내진 않을 테니까요. 아직이야. 아직 수비는 안 돼. 난 계속 앞으로 가겠어. 이 대국은 기보가 남는다. 아마 히카루도 보겠지. 보여주겠어. 내 한 수 한 수를. 만일자? 하변을 지키지 않고? 게다가 아직 싸울 탓을 풀지 않고 있잖아. 도우야 아키라의 이 날일자 한 수에 대해서 모두들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 수는 어떤 수였을까요? 굉장히 적극적인 한 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흙이 좀 평범하게 둔다면 이 하변을 날일자 정도로 지켜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은 이쪽 이제 우아기 쪽을 붙여서 흙이 늘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끝내기로 득을 보는 수를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흙이 젖혀간다면 이쪽을 2단 젖혀서 흙이 한 점을 끊어 먹을 때 이 중앙 쪽에서 좀 더 득을 보는 그런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을 지금 날일자를 갔는데 사실 이 수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실제로도 AI를 분석을 해봐도 여기는 좋은 수로 나오고요. 이 수가 이 백의 우변을 압박하면서 또 쌍방 간의 집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나쁜 수 아니었고 완전 좋은 수였습니다.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한다면 또 선수를 잡고 하변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흙이 날일자 갔을 때 백이 위로 밀어간다면 흙은 이쪽을 밀고 들어가서 다음에 끊는 수까지 노려서 백이 만약에 이렇게 호구로 지킨다면 여기도 날일자를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제 왕좌의 그 포지션답게 흙이 날일자를 가자 백은 이쪽에 기가 막힌 입구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흙이 단수를 치니까 백이 여기를 늘어나서 흙이 따먹는 곳까지 선수로 이 백도를 간접적으로 보강을 시켜놓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실전 진행을 보시죠. 어? 저기 봐. 방금 왕좌가 공격해 들어갔어. 흙의 방비가 약한 곳에 백이 공격해 들어갈 거라는 건 흙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도야 아키라 어떻게 싸울 거지?
왕좌께서는 또 어떻게 나올 거지? 아직 멀었군. 내가 여길 받을 줄 알았나? 받지 않아. 여길 매듭진 다음 이쪽에 손을 댈 생각이었겠지? 늦었어. 명인 문화의 젊은 친구들이라면 옳거니 하고서 받았겠지만은 자네, 지금 자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런 수를 두지? 이걸로 대등해졌군. 네, 흑이 지금 133번으로 입구자를 두자 왕좌가 갑자기 자네 아직도 멀었군. 이 수를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이런 리액션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손을 빼고 이 자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134로 들어가는 수는 중반전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흑이 지금 133번으로 입구자를 간 수가 과연 나쁜 수였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흑이 만약에 이쪽을 지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흑의 좌변은 굉장히 안정된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백의 입장에서 쉽게 입구자만 가더라도 지금 흑이 애초에 먼저 이 자리를 간 것과는 실리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변도 사실 백이 이런 이선을 들어가게 되면 쉽게 깨질 수 있는 곳이었죠. 흑이 여기를 막아가고 백이 붙여가면, 이렇게 막는 거는 백이 호구만 쳐도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뛰어나가게 되면 이 흑돌이 양분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매우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흑이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백이 연결했을 때 역시나 백이 흑의 집을 모두 도려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 얘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133번으로 입구자 하는 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역시나 만화답게 과한 리액션으로 사람들의 이제 흥미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왕좌가 이 자리를 들어가서 이 흑집을 도려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흑이 막아가면 이곳을 넘어가서 이 흑돌을 압박을 하는 수 죠. 흑은 당연히 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백이 실리적으로 좀 더 취하면서 바둑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133번 흑이 입구자 수는 절대적으로 두어줘야 되는 그런 수였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치중 가는 수는 멋진 수였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여기를 치중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뭐 여기를 막고 두더라도 사실은 백이 나쁘지 않은 그런 형세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흑의 무리야. 빼앗기겠어. 우리? 이런, 너무 깊이 들어갔어. 아키라가 왕좌의 응수를 읽지 못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승부추였습니다. 지금 이제 아키라가 이곳을 치받아가자 제 모든 이들이 이제 아키라의 무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바둑은 이제 아키라가 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곳에서 이제 정확한 평가를 하자면 지금 현재 이제 형세는 백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좋은 게 아니라 충분히 이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대국 내용에서는 이곳에서 흑이 던질 곳을 찾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실전 진행을 보면 203번으로는 원래는 늘어두는 게 이제 일반적인 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치받고 백의 이제 하변과 우변의 대마를 압박을 하면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자 백이 여기를 늘고 흑이 끼어 이은 다음에
백이 연결하고 끊었습니다. 자, 이때 여기를 이제 백이 기가 막히게 여기를 붙여가는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는 이제 배워둘만 합니다. 만약에 흑이 끊어주면 백이 여기를 맞 끊고요. 그 다음에 흑이 한 점을 제압하면 지금 이쪽에 돌이 와버렸기 때문에 백이 이런 곳을 꼬부려 놓으면은 이제 자체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변 대마는 우변 대마대로 또 쉽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막는 곳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흑이 가령 이렇게 공격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쪽 이제 우변에서 또 한집을 내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전에는 아키라가 211번을 끊지 않고 여기로 버티게 됩니다. 이제 이 수의 의도는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고 나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 돌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백이 살리는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제 자체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 점에 대해서 공략을 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게 흑이 원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요. 이러면 이제 백이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하변 대마는 정말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젖혀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왕좌답게 완벽한 수일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곳을 끊고요. 흑이 나가자 이때 이 두 점을 공격하는 거는 자체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백이 막아가면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이때 백이 공격을 멈추고 214번으로 이 자리를 막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흑이 4점을 보강하는 수를 두면 지금은 이제 이 돌을 잡을 수가 있죠. 여기 돌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은 흑이 이쪽을 연결을 해갔는데요. 자, 이때 마지막으로 묘수가 있었죠. 백이 이 한 점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밀어가게 됩니다. 밀어서 양쪽 끊는 수를 맛보게 되는 거죠. 흑이 이쪽을 연결하면 여기를 끊어서, 그리고 왼쪽을 연결하면은 또 오른쪽을 끊어서, 결국에는 지금 이 4점이 잡혀서 이 바둑은 백불개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돌을 던졌다. 자, 어떻게 이 바둑 재밌게 보셨나요? 자, 지금 이제 만화 내용에서는 이제 아키라가 왕좌를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어려운 승부를 펼치고 이제 마지막에 아쉽게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실제적으로는 만화 내용에 각색된 내용이 아닌 실제 내용에서는 사실은 흑이 이 바둑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백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둑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수이신 분 경우에는 이 바둑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역시나 만화에서 이 내용, 초반에 이제 기세 싸움에서 왕좌가 밀리면서 또 그와 이제 연관돼서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 모습을 재밌게 각색한 그런 대국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거 이제 만화로 볼 당시에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바둑 한 판을 모두 본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잘라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바둑 내용을 이제 완벽하게 파악하고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제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이제 실제 만화에서의 내용과 또 대국에서 이제 내용이 어떻게 달랐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